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감자로 우리가 무슨 요리를 하나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해요. 일단 튀김, 감자전, 그 뭐 감자 조림, 찌개에 넣는 감자, 카레나 자장에 넣을 때 감자. 요 정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감자가 있어서 그게 다르다고 하면 감자 나오는 시기나 종류나 맛이나 잘 자라는 지역이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요. 네. 감자는 보통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감자 진짜 핵감자 쏟아질 철이죠. 네, 6월. 감자는 크게는 두 계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지 감자, 우리가 제일 감자 계절로 크게 보는 하지 감자. 6, 7월에 나오는 하지 감자고 네. 두 번째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 감자를 얘기하는데 보통 핵감자 출시했다라고 할 때는 하지 감자 이야기가 감자를. 굉장히 많고 네. 여러분들 이맘때 되면은 어렸을 때 막 추억을 떠올리면은 포슬포슬 감자 쪄가지고 네, 막 네. 이렇게 껍질 이렇게 막 갈라져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분이 막 이렇게 나는 네, 감자를 네. 먹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이렇게 포근포근하고 잘 부서지는 감자는 분질 감자라고 해요. 분질 감자. 네, 이게 분질 감자, 중간질 감자, 점질 감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크게 그런 거는 전분 입자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분질 감자는 전분 입자 크기가 좀 큰 거예요. 그리고 점질 감자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물감자라고 하시는 거 있죠. 아. 조금 더 매끈하고 네, 쫀쫀하고 쫀쫀한. 이런 느낌의 아. 그런 것들은 입자 크기가 고와요. 네. 그래서 점질 감자라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의 수미칩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 수미 감자는 네. 이 특성을 좀 중간으로 가지는 중간질 감자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되는 대부분의 감자는 수미 감자이고 수미 감자요. 네, 다양성을 막 열심히 막 알리고 싶은 여러분들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예전에는 막 90%에 육박하게 다 수미 예전에 감자. 동네에서 키우던 감자들은 다 사라지고 아. 수미가 쫙 깔렸던 시절이 있는데 아. 이 수미가 저장성도 좋고 병충해에 강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게. 네. 수확도 많고. 네. 그렇구나. 근데 수미 감자도 사실 아까 어느 지역 말씀하셨는데 네. 황토질 땅에서 키우면 분질성이 조금 더 강해지고 아. 그리고 핵감자일수록 또 분질성이 강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왜 전분이 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약간 단맛이 나면서 조금 점질로 바뀌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핵감자는 점질이라고 해도 분질성을 살짝 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 네, 너무 맛있는 감자가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 나는 분질 감자를 좋아했구나 네. 깨달았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감자 그리고 그 스타일의 감자가 근데 어떤 요리에 꼭 적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옛날에 먹던 남작, 하령, 두백 이런 감자는 분질 감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감자들은 말하자면 뭐 감자찌개나 이런 거에 넣으면 조금 더 빨리 부스러져 버려서 국물이 뻑뻑해져서 닭도리탕 뭐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아 그럴 때 이렇게 네, 끈적끈적하게 퍼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이에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감자 조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부스러져 가지고 양념이랑 같이 밥에 올려서 비벼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 저도 스타일이에요. 그게 맛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감자 조림 같은 걸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간장에 졸여서 매끈하게 그 모양이 잡혀 있는 게 특히 식당에서는 그게 이쁘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쫀득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내가 감자조림이나 뭐 감자탕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걸 좋아하지? 라는 걸 생각해서 아, 나는 점질 감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이 요리에는 점질 감자를 쓰는 걸 어울리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네. 또 대표적인 예가 네.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서 네. 감자전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옹심이 같은 경우는 좀 그 쫀득쫀득 찬밥찬밥한 그 그게 있어야죠. 식감이 있어야 예. 돼서 점질 감자가 좋아요. 이 네. 친구는. 그래서 추백이라는 점질 감자가 있는데 추백이요. 네, 추백이라는 점질 감자는 되게 향도 되게 아, 나 감자야라는 향을 막 풍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 굉장히 저도 그냥 삶아 먹을 때는 분지를 좋아하지만 네. 이 그 전을 할 때는 그리고 옹심이를 할 때만은 추백을 좋아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감자 점도가 높은 감자를 쓰면은 감자가루에 굳이 막 뭘 더 넣어서 안 네, 해도 네. 되고. 안 해도 돼요. 아. 그리고
강릉에 엄청 유명한 옹심이집이 있는데 네. 가면 추백 감자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감자를 좀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네, 몇십 년 동안 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아. 네.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카레에는 뭐를 써, 조림에는 뭐를 써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장민영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질에서 점질까지 있다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분질은 좀 잘 부서지는 예전에 삶아 먹었던 맛있는 하지 감자 스타일, 점질은 쫀득쫀득한 옹심이나 감자전 스타일. 그래서 이제 골라서 쓴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말씀 듣다가 뭐 추백 이런 이름들이 좀 낯설긴 한데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감자들이 토종으로 있는 건가요? 아, 토종 감자도 있고, 네. 그리고 이 감자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런 개량종들을 내놓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말하자면 남작 같은 감자는 옛날에 거의 사라진 그런 감자예요. 옛날에 많이 먹던. 근데 이거랑 비슷한 뭐 활용을 개발하신다거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 토양에 잘 맞는 스타일로. 그러면 감자가 원래는 이렇게 북쪽 산간 지역에서 잘 되던 작물이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할머니 외할머니가 이북에서 피난오신 분인데 강원도 가니까 감자랑 옥수수가 제맛이 난다 그러셨어요. 그 우리도 이런 감자를 전국에서 재배는 하고 있지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지역 감자 특징이 뭐다, 맛있는 건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감자는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옛날부터 강원도에서 그 지켜왔던 그 품종을 아마 드셨을 수도 있어요. 재래종. 네, 그래서 그 맛을 먹었을 때, 옛날에 먹었던 거랑 너무 비슷한데, 아. 그러실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수록 왜 평야지대도 많고 해서, 이제 쭉 기계화가 빨라지고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종들이 많이 도입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환경에 맞는 감자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지역의 감자가 맛있다라기보다는 그 수확 시기를 좀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수확 시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네, 네. 핵감자가 좀 더 포슬포슬하고 그런 맛이 있고. 늦가을 초겨울로 갈수록 점질 감자고.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보관을 하면서 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핵감자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감자도 뭐 조풍 감자라고 하는 것들은 구미 지역에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감자는 하지 감자 쏟아질 때보다 더 빨리 나오는 핵감자고 네, 그 뒤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감자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마트에서 감자를 살 때 이게 점질이냐 분질이냐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 마트에서는 그 정도로 나눠서 팔지는 않고 있어요. 네. 핵감자 그냥 그리고 보통 감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핵감자가 거의 대부분 수미일 거고 그런 것보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농부님들한테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찾아보면은 두백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으시거든요. 감자요. 네. 그래서 그런 포슬포슬한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백이나 하령, 남작 이런 키워드로 좀 찾아보시면은 네, 찾기가 쉬우실 거고 우리가 자꾸 인터넷을 그렇게 찾다 보면 이게 마트에도 깔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또 말씀드리지만 소비자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네, 소비자가 바꿀 수 있다. 여기 저희 제작진 중에 50대 남성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면서 감자칩 먹는 게 그렇게 몸에 안 좋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몸에 덜 해로운 감자칩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몸에 덜 해로운 감자칩은 만들어 두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감자가 120도가 넘는 곳에서 가열을 하면은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생성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븐에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굽는다거나 그래서 온도를 맞춰놓고 그래서 근데 시중 판매되는 것들은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이렇게 튀겨내는 거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110도 이하면 된다. 120도 이하면 된다. 집에서 한번 해보셔라. 이런 말씀인데 이게 온도와 관련이 있구나. 네.
혹시 추천하실 만한 감자 요리, 맛있는 감자 요리, 이걸 먹자 하는 게 감자 요리는 진짜 너무 다양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예. 오늘 좀 이색적인 거 제가 예. 예전에 취재 다니다가 이색적인 감자 요리를 본 적이 있어서 네. 그 열무김치 담을 때 감자를 쪄가지고 왜 그 전분 대신에 사용을 하잖아요. 아. 여름에는 그렇게들 네, 사용을 네.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지 감자를 동네에서 이만큼 찌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무김치 담는데 쓰고 남은 거를 절구에 찌어가지고 감자 인절미를 만드세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 쫀득쫀득 땡땡한 감자떡이잖아요. 네. 근데 이 남도에서는 그 감자떡이 감자 인절미를 감자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맛이나 모양은 비슷한가요? 감자떡하고? 아니요, 인절미에 더 가까워요. 인절미에 네. 더 가까워. 이게 하다 보면 찰방찰방해지더라고요. 찢다 보면은 부드러우면서 쫀득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인절미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맛. 추천입니다. 굉장히 귀찮긴 하시겠지만 그 지금 말씀 들으면서 감자를 집에서 찌워야 되는구나. 저 아내 동생이 시도해 보더라고요. 네, 진짜로 네. 절구에 막 찌어가지고. 손으로. 네. 근데 별미라고. 아. 네. 누가 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별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왠지 감자 인절미에서 찾아보면 온라인에서 누군가 파는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직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감자를 집에서 저장하다 보면 감자를 보통 3개, 4개 이렇게 안 사고 한 박스 네, 이렇게 네. 사다 보면 이게 깜빡하면 밑에 있던 몇 개가 싹이 나버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걸 좀 잘 저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자 저장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제가 진짜 감자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 왔어요. 예, 예. 그래서 감자는 저온으로 저장하는 게 가장 좋대요. 그래서 저온이요. 냉장고에 넣지 말라고들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4도 이하에서 싹이 가장 나지 않기 때문에 아. 신문지에 싸서, 근데 이게 물기가 있으면 또 싹이 나거든요. 네.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사과 넣으면은 싹이 덜 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섞어 놓으면.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여쭤봤는데 그게 에틸렌 농도에 따라 좀 다르대요. 그래서 1-2kg, 감자 1-2kg에 사과 하나 정도는 적당한데 그게 어떻게 잘못 맞추면은 싹을 또 막 더 더 많이 하게 할 수도 있대요. 제가 그거 실패했거든요. 네. 사과랑 감자랑 섞어놨는데 네. 대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박사님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예. 그런 농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1-2kg에 사과 하나 정도. 네. 그렇구나. 냉장고 절대 넣지 말라고 저한테 했던 분들 참 냉장고에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 보면 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하는데 또 저희 마트 가면은 튀기기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냉동 감자들 수입해서 팔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감자가 없어서 그렇게, 물론 가격 때문에 그렇겠지만 패스트푸드점 감자튀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모두 수입 감자로 하는 걸까요? 이게 품종 중에 러셋 감자라고 러셀 이렇게 길쭉하게 좀 생긴 큰 감자가 있어요. 네. 걔네들 이렇게 자르면 그래서 수율이 굉장히 길쭉한 좋잖아요. 감자 프라이가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러셋이 요즘 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가격적으로는 뭐 비교도 안 되게 이거는 미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땅에 대량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니까. 대량 생산하니까 가격 측면에서 네, 말도 안 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자 튀김을 먹어서 살이 찌는 거는 이게 튀김의 문제도 있겠지만 감자를 이렇게 수입하는 거면 밀가루처럼 농약이나 이런 게 많이 써지고 방부제도 있고 막 이런 걸까요? 아무래도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유기농 인증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유기농 그래서 인증이요. 네, 가격이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게 이건 감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사실 때 좀 똑똑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 보고 성분을 보고 이런 팩트 체크하는 방법이 좀 중요해서 네, 수입하면서 거기서 다 처리를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거기에 이제 방부제를 쳤냐 이런 거는 농사를 지을 때의 문제여가지고 네. 유기농 인증이 있으면 네, 괜찮지 네, 않겠냐.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자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추천 요리 꼭 하려고 했는데 감자 인절미 집에서 찌을 엄두가 안 나네요. 인터넷에서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이셨습니다.